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김효천입니다. 간암의 치료에 있어서 라디오 엠볼리제이션을 고려할 때 어떤 환자에서 라디오 엠볼리제이션을 선택할지에 대해 일카스쿨에서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설텍스 메디컬에서 이제 스피커로 강의를 한 적이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최근에 라디오 엠볼리제이션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죠. 작년에 총 한 275건 정도 했고요. 임상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환자분들도 라디오 엠볼리제이션에 대해서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병원 입원 기간이 짧고 포스트 엠볼리제이션 신드롬이 적기 때문이겠죠. 작년에 275 케이스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241건은 간암이고요. 10명의 환자분은 콜란지오칼시노마고 17분은 콜로렉탈 메타스타시스가 있었고요. 7분은 다른 메타스타시스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혈관 조영실에서 이니셜 트리트먼트를 시행받는 TAC나 TARE 환자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오면 이니셜 환자에서 튜머 크기가 작은 경우는 TAC를 주로 시행을 하겠고요. 튜머 크기가 좀 크다 그러면은 라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뎁테이스는 예전보다 또 많이 줄었죠. 이런 뎁테이스 환자 중에서 상당수는 라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하려고 했으나 롱션트가 높아서 뎁테이스를 한두 번 한 다음에 롱션트가 좀 줄면 라디오 엠볼리제이션을 다시 시도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암의 인디케이션은 TAC랑 비슷하죠. 그래서 수술이 불가능한 싱글 또는 멀티플 튜머가 되겠는데요. 대개는 이제 3cm보다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3cm보다 작으면 아블레이션이 또 많이 사용이 되니까요. 포탈베인 인베이전이 있어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세그멘탈 내지 로바 포탈베인이면 더 좋습니다. 메인 포탈베인에서는 크게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일드 A 또는 P7까지 된다라고 다른 논문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일드 B에서는 거의 시행하지 않고 차일드 A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엠볼리제이션은 이렇게 모든 BCLC 스테이지에서 다 쓸 수 있는데 리버 펑션이 좋아야 합니다. 차일드 퓨어 클래스 A여야만 하고요. 얼리 스테이지에서는 하이 도즈로 큐러티브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겠고 어드밴스드 스테이지에서는 좀 로우 도즈로 팰리어티브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팰리어티브지만 별로 페인이 없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죠. 컨트라인디케이션은 에피션트가 심하거나 디세미네이션이 되어져 있거나 튜머 버든이 너무 크거나 리버 펑션이 나쁘거나 어사이티스가 있거나 롱션트가 많은 경우가 되겠죠. 이 환자분은 디세미네이션 된 인필트레티브 튜머인데요. 아티리얼 페이즈 CT에서 이렇게 메인 포탈베인에 튜머 스럼부스가 있고 아티리얼 페이즈인데 포탈베인이 아주 이넨스가 잘 됩니다. 이것은 조영제가 헤파틱 아트리로 들어간 조영제가 포탈베인으로 빠져나가는 심한 에피션트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아트리얼 페이즈에서 포탈베인이 아주 이넨스가 잘 된다. 이거는 이제 심한 에피션트고 이기 때문에 포탈 페이즈의 포탈베인보다 더 이제 이넨스가 잘 되는 경우 아주 심한 에피션트여서 라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하게 되면 에피션트로 마이크로스피어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엔지오상을 해봐도 조영제가 이렇게 포탈베인으로 쭉쭉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라디오 엠볼리제이션을 시행하며 이 마이크로스피어도 이렇게 쭉쭉 빠져나가서 반대편 로비나 시스테믹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라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심한 에피션트가 있으면 라디오 엠볼리제이션은 불가능하고요. 튜머가 이렇게 완전히 디세미네이션 되어져 있는 경우에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하면 오히려 간 기능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스테믹 테라피가 좋겠죠. 이 환자분 바이로바 디지즈고 메인 포탈 베인 인베이전도 있고 코데이트에 좀 큰 튜머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빌리루빈이 1.8이었는데요. 이제 사전 검사하고 일주일 뒤에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하려고 했을 때는 빌리루빈이 2.5로 좀 더 올라갔죠. 레프트 로브만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했는데 바로 리버 페일러에 빠지게 됩니다. 이 환자분처럼 이렇게 튜머가 너무너무 버든이 큰 경우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으로 충분한 방사선도 줄 수도 없거니와 남아있는 리버에서 금방 새로운 튜머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 하면 오히려 간 기능만 더 빨리 나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롱 션트가 심해서 이런 경우에는 레이디에이션 뉴모나이티스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적인 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할 때 다양한 팩터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10가지 팩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튜머가 이제 3cm보다 작은 경우 이런 경우에 아블레이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아블레이션 효과가 워낙 좋기 때문에 코스트 이펙티브니스가 아주 좋죠. 그리고 크기가 3cm보다 작으면 컨벤셔널 TAC도 아웃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3cm보다 작은 종량에서는 아블레이션이나 컨벤셔널 TAC를 주로 하게 되겠고요.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은 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흔히 하지는 않는데 돈이 아주 많거나 또는 와이프의 가족 친척이다. 그러면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하는 게 좋겠죠. 1.2cm 아주 작은 튜머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익스터널 RT를 하거나 아블레이션을 하더라도 아주 좋은 결과를 보였을 것 같은데요. 환자분이 명예 교수님의 사모님이세요. 만약에 명예 교수님께서 제일 안전하고 좀 편안한 치료법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방사선 색전술이 제일 편안하고 안전한 치료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와이프가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종량이 한 13cm 이상 아주 크다. 종량이 한 13cm 정도 되면은 튜머 볼륨이 한 1000cc 정도 됩니다. 이렇게 튜머 볼륨이 아주 크면은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 할 때 주는 레이디에이션 액티비티가 다 주어도 충분한 도즈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튜머 리스판스가 스테이블 디지즈이거나 겨우 파셜 리스판스에 도달하는 정도가 됩니다. 레이디에이션 액티비티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두 번째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튜머가 너무 큰 경우에는 치료하기 전에 TARE를 2번 해야 된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 환자분 한 18cm짜리 튜머가 있고요. 레프트 로브에 한 3cm, 1cm짜리 조그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조그만한 것만 없다면 수술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으로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와 세그먼트 4번 해서 이 큰 종양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데요. 14.2기가베크레를 줬습니다. 이게 mean observed dose는 217g이고요. 14.2기가베크렐이면 무지무지 많은 레이디에이션 액티비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레이디에이션 액티비티를 주입을 했는데 1개월째 CT 찍어보면 스테이블 디지즈고 치료한 티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치료하기 전부터 튜머가 너무 크니까 2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첫 번째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하고 7주 후에 이제 두 번째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역시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와 세그먼트 4번 똑같은 혈관에 6.56기가베크렐을 줬습니다.
더 주고 싶지만 이 롱도즈가 2번 방사선 색전술 2번 한 거에 롱도즈를 합치면 거의 39g이거든요. 이러면은 평생 한 50g 이하만 해야 되는데 서울대병원에서는 한 평생 40g 이하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디에이션 뉴모나이티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롱도즈가 이제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줄 수는 없고요. 그리고 2번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을 하고 나서 이제 5개월째 CT를 보면 크기는 많이 줄었습니다. 18cm가 13.5cm로 줄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인핸스되는 종양이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6개월째 뎁테이스를 하고 7개월째는 시스테믹 테라피로 들어갔습니다. 튜머 개수를 살펴보면 싱글이거나 올리고노듈라인 튜머가 제일 좋습니다.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을 이제 완치를 시키겠다는 목표로 시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크기가 10cm짜리 큰 튜머인데요. 튜머 피드를 골라서 4번, 7번, 8번 그리고 인피리어 브레니어 아트리에 4.3GBq 그래서 튜머 도즈가 400g 아주 하이 도즈로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2년이 지나도 재발하지 않고 CR이 옵니다. 튜머의 개수가 대여섯 개 내지 10개, 15개 정도 된다. 이런 경우에는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은 그냥 디버킹 툴이죠. 큐러티브 인텐트를 가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튜머 개수가 많으면 눈에 보이는 종양을 다 치료하여도 금방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큰 튜머만 주로 골라서 디버킹 하는 것입니다. 이 환자분은 한 1에서 5cm짜리 종양이 토탈 한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라이트 로브에만 있기 때문에 디벌킹 하는 차원에서 TARE를 시행하였고 라이트 로브만 TARE를 했습니다. 6개월째 MR에서 거의 CR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종양 내부에 조금 인해서 되는 게 남은 정도고요. 환자분은 이제 7개월째, 12개월째, 19개월째 컨벤셔널 TAC를 추가적으로 더 했고 아직 시스테믹 테라피가 들어가지 않은 거죠. 최대한 시스테믹 테라피를 늦게 시작하려고 이제 컨벤셔널 TAC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종양의 개수가 너무 많다 그러면 컨트라인디케이션에 가깝습니다. 종양의 개수가 이 환자분 이제 100개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포탈베인 인베이전이 없고 익스트라헤파틱 메타스타시스가 없으면 BCLC-B에 해당하고 시스테믹 테라피가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TAC를 할 수밖에 없고요.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할 때도 이렇게 8번에 제일 큰 도미넌트 튜머가 있기 때문에 8번에는 하이 도즈를 주고요. 라이트 로브에 아주 작은 튜머가 한 무수히 많이 있는데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에서는 이제 로 도즈를 주고 레프트 로브는 이제 한 달쯤 정도 있다가 컨벤셔널 TAC를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라이트 로브에 했는데 이 여기 8번에 있는 메인 튜머는 하이 도즈를 줬기 때문에 1개월째 CT에서 인핸스먼트가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라이트 로브에 있는 조그마한 튜머들도 인핸스먼트는 남아있지만 크기는 조금씩 줄었습니다. 로 도즈 TARE를 했더니 크기는 조금씩 줄고 인핸스먼트는 남아있고요. 왼쪽은 치료를 안 했으니까 이제 크기도 약간 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1, 2, 4, 6, 8, 10, 13개월째에 컨벤셔널 TAC를 7번을 했고요. 저 컨벤셔널 TAC를 계속 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새로운 노즐이 계속해서 생기니까요. 그리고 시스테믹 테라피를 1년 있다가 시작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4개월 아티조베브를 4개월 했는데 프로그레션을 해서 이제 렌비마로 바꿔서 다시 시스테믹 테라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튜머 로케이션은 페리페럴 튜머가 테크니컬리 아주 쉽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튜머가 바울에 좀 닿아 있는데 예전에 복부 수술한 히스토리가 있다. 이러면 어드 이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튜머와 바울이 어드 이전이 있으면 튜머 안에 마이크로스피어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베타선이 최대 1cm까지 페니트레이션을 하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튜머에 붙어 있으면은 바울에도 이제 방사선이 쪼이게 되는데 어드 이전이 없으면 바울이 막 움직이면서 좀 피할 텐데 어드 이전이 있으면 바울이 피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 24시간 방사선을 계속 받게 되니까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여기 한 4.5cm짜리 튜머가 있는데요. 12년 전에 클라츠킨 튜머로 수술을 했고 하일라 포션에 익스터널 RT도 했습니다. CT상에서 보면 이 튜머와 이 듀오디눔이 딱 붙어 있죠. 코로나에서 여기 이제 듀오데눔이고 튜머에 좀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튜머와 이 듀오데눔이 좀 붙어 있기 때문에 방사선 색전술 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서지컬 리섹션을 시행하게 되었고요. 외과 선생님께서 수술할 때 어드 이전이 좀 있어서 다이섹션 하느라고 조금 애먹었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을 했다면 이 듀오데눔이 이 튜머에서부터 나오는 방사선을 계속 받아서 듀오데눔의 레이디에이션 얼서가 생겼을 거고 더 큰 수술을 아마 해야 됐을 수도 있겠죠. 센트럴 튜머가 이제 골치인데요. 튜머 크기가 좀 작으면 큐러티브 Y9가 가능한데 조금 이제 테크니컬리 약간 챌린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튜머는 이렇게 센트럴에 있는 작은 혈관들 여러 개가 튜머를 서플라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작은 혈관들을 일일이 마이크로 카테터로 실렉션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로바트리 레벨에서 이렇게 약을 주면 종량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디스탈 혈관들을 다양한 걸 사용해서 좀 막고 그러고 주면 튜머에 좀 더 잘 들어가겠죠. 그래서 센트럴 스몰 튜머는 컨벤셔널 TAC를 하면 이런저런 디스탈 혈관을 좀 막고주면 리피오돌은 좀 어느 정도 잘 들어가지만 젤폼으로 이 피드를 꽁꽁 막는 게 이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은 혈관을 꽁꽁 막을 필요가 없죠. 마이크로스피어만 딜리버리 하면 되니까 충분한 양의 레이디에이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2.6cm 사이즈의 튜머가 라이트 롭 센트럴에 있죠. 포탈 베인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RFA는 안 되고요. 익스터널 RT나 수술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은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이 의뢰가 왔고요. 그래서 디스탈 혈관을 좀 막으면서 non-selective한 Y9E를 해도 충분히 Y9E가 들어가기 때문에 6개월째 MR에서 CR이 왔습니다. 큰 센트럴 튜머가 좀 더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센트럴 바일 덕트와 좀 많이 접해져 있다면 빌리아리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으로 렘넌트 튜머가 아니죠. 이렇게 렘넌트 리버 컨트롤라테럴 로브의 하이퍼트로피를 유도할 수 있어서 리섹션까지 갈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이 환자분은 이제 센트럴에 11cm짜리 튜머인데 레프트 로브가 아주 작습니다. 센트럴 바일덕트와 포탈 베인과 이렇게 넓게 닿아져 있어서 리섹션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레프트 로브가 너무 작아서 리섹션이 어렵겠죠.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시행을 했는데 이제 파셜 리스판스가 오고 바일덕트도 좀 늘어나 있습니다. 세그먼트 6, 7번은 좀 하이퍼트로피 된 걸 볼 수가 있죠. 역시 어쨌든 센트럴 튜머는 골치가 좀 아픕니다.
이 튜머도 이제 센트럴 로케이션을 하고 있고 헤파틱 아트리 포탈 베인과 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드 엠블리제이션을 시행할 경우에 빌리아리 컴플리케이션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센트럴 리전은 수술이 가능하면 이제 수술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외과 선생님께서 수술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해서 그냥 수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튜머 베스큘러리티에 대한 거고요. 이게 CT상에서 좀 베스큘러리티가 좀 낮아 보일 때 그때 NGO상에서 베스큘러리티가 낮을 수도 있고 또는 CT상에서 베스큘러리티가 없어 보여도 NGO상에서 베스큘러리티가 높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인터널 헤모리지가 있고 CT상에서도 이제 좀 베스큘러리티가 좀 떨어져 보이는 그런 튜머였는데요. NGO를 했더니 역시 튜머 스테이닝이 잘 보이지 않고 MAA를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에서 줬는데 스펙트를 찍었더니 튜머로는 MAA가 별로 잘 들어가지 않고 노말리브로 더 많은 MAA가 갔습니다. 이런 환자에서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을 해봤자 이제 노말리버만 상하는 거죠. 그래서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은 이제 시행하지 않고 환자분은 포탈베인 엠블리제이션을 하고 리섹션을 했습니다. 이 환자분도 CT상에서 베스큘러리티가 좀 영 떨어져 보이지만 NGO를 해보면 가끔 베스큘러리티가 이게 높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베스큘러리티가 높을수록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을 하면 치료가 잘 되죠. 그래서 CT나 MR상에서 베스큘러리티가 좀 낮아 보인다고 해서 Y9E를 처음부터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CT상에서 베스큘러리티가 좀 낮아 보여도 이렇게 플래닝 엔지오그래피와 MAA 스캔, 즉 사전 검사를 먼저 해서 치료가 잘 될지 안 될지 간을 본 다음에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게 더 좋습니다. 포탈베인 인베이전이 있는 경우는 유니로바 디지즈이면서 차일드가 A인 경우면 큐러티브한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을 하고 바일로바 디지즈인데 도미넌트 튜머가 있는 경우 도미넌트 튜머만 타겟해서 펠리어티브 Y9E를 합니다. 이 환자분은 라이트 로브에만 튜머가 있고 라이트 로브에 큰 튜머 하나와 조그만한 튜머가 몇 개 있습니다. 큰 거 하나, 작은 거 여러 개, 그리고 렁 메타가 하나 있고요. 로컬라이즈드 디지즈이고 세그멘탈 포탈베인 인베이전이 있기 때문에 하이도즈의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을 하고 롱 메타가 있으니까 어차피 시스테믹 테라피는 조기에 시행하는 스케줄을 짰고요.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으로 로컬 리버 안에 있는 로컬라이즈드 튜머에 대해서 로컬 컨트롤이 잘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은 이어지는 시스테믹 테라피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도 있습니다. 환자는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을 라이트 로브에 했고 4개월째 MR상에서 보면 컴플릿 리스판스 소견입니다. 하지만 이제 포탈베인 인베이전도 있고 처음부터 멀티플 인트라헤파틱 메타스타시스가 있었던 환자니까요. 4개월째 세그먼트 3번에 이렇게 역시 새로운 리전이 생기고 4개월 만에 이제 롱 메타도 더 커지고 그래서 이제 시스테믹 테라피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포탈베인 인베이전이 있는 경우에 AP 션트가 흔히 동반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입시로바 입시로바 AP 션트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컨트롤 오버 AP 션트, 즉 AP 션트가 반대편 로브로 쭉쭉 나갈 경우에는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 인듀스드 리버 디지즈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환자분은 라이트 로브에 인필트루티브 HCC가 있고 라이트 포탈 베인 인베이전이 있는데 아트리얼 페이즈 MR입니다. 근데 라이트 포탈 베인과 레프트 포탈 베인이 이넨스가 잘 되는데 메인 포탈 베인은 이넨스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레프트 포탈 베인이 인핸스 되는 거는 메인 포탈에서 올라오는 P가 있는 게 아니고 라이트 포탈 베인에서 AP 션트가 나와서 레프트 포탈 베인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을 하면 마이크로스피어가 라이트에서 레프트 포탈 베인으로 쭉쭉 빠져나가서 홀 리버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이 되면서 리버 펑션이 저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진만 보고도 심한 AP 션트, CT/MR에서 심한 AP 션트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검사 자체를 아예 하지 않고 TA 플러스 RT나 시스테믹 테라피를 권유하게 됩니다. 리버 펑션은 차일드 A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환영을 합니다. 아무 스테이지나 상관없이 차일드가 A인 경우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은 늘 환영을 하고요. 차일드 B인 경우 웬만하면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튜머 크기가 작은 경우에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은 안전하게 할 수는 있는데 어차피 작은 튜머는 TAC도 뭐 컨트롤 잘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클리니컬 게인이 과연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차일드가 B인데 튜머가 크다. 그러면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리버 페일리어의 리스크가 상당히 높죠. 만약에 리버 TPL이 예정되어져 있다. 이런 경우에 Y92를 좀 팰리어티브하게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을 하고 나면 한 달 동안은 TPL은 못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달 이내에 TPL을 하게 되면 수술하시는 외과 선생님이 이제 방사선 피폭이 이제 수술하는 도중에 조금 생길 수가 있죠. 이 환자분은 차일드 B이고요. 알부민 2점대, 빌리루빈 2점대고 한 10cm 정도 큰 튜머가 됩니다. 차일드 퓨어 클래스 BAC이고요. 간 기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하이 도즈를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머드로 74그레이 그리고 2.0 GBQ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리버 펑션이 나쁘니까 하이 도즈를 줄 수가 없고 로우 도즈로 주기 때문에 튜머 리스판스도 좀 시큰둥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3개월째 CT상에서도 튜머 인핸스먼트가 약간 준 정도죠. 뭐 하이 도즈를 준 게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 어사이티스가 막 생기면서 리버 펑션 떨어지고 빌리루빈 올라가고 차일드 퓨어 클래스 C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빌리아리 인터벤션, 즉 빌리아리 스텐트나 헤파티코 제주노스토미 같은 수술을 한 경우에 TAC를 하고 나면 리버 압세스나 콜란자이티스가 흔히 생깁니다.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도 리버 압세스나 콜란자이티스가 생기는데요. 미국에서 멀티센터 스터디에서 보면 한 8% 정도 생긴다고 되어져 있고요. 그래도 TAC와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은 엠볼릭 이펙트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리버 압세스나 콜란자이티스의 리스크도 적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이 환자분 큰 튜머가 있는데 바일덕트가 늘어나 있죠. CBD 스톤이 있어서 바일덕트가 좀 늘어났습니다. 알부민이나 PT 수치는 정상인데 빌리루빈이 4.8로 좀 높죠. 이 빌리루빈 때문에 차일드 퓨가 이제 B7이 됩니다. 처음에 CBD 스톤 때문에 빌리루빈이 11까지 올라갔었는데 이제 ERCP 하고 나서 빌리아리 스텐트를 넣어서 이제 4.8까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빌리아리 스텐트가 좀 들어가 있지만 컨벤셔널 TAC에 비해서는 리버 압세스 리스크가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이 적기 때문에 B7에서도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시행을 했는데요. 이 빌리루빈 높은 거는 CBD 스톤 때문이지 리버 펑션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리버 자체도 이렇게 이미징상에서도 시로시스가 심해 보이지는 않았던 환자고요. 튜머가 센트럴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 혈관을 아주 슈퍼 셀렉티브하게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시행을 했고 10개월째에서 보면 튜머 크기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파셜 리스판스고요. CR까지는 오지 않았고 어쨌든 더 중요한 거는
환자분 찰퓨 클래스 A5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리버 압세스나 콜란자이티스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환자분은 이렇게 레지듀얼 튜머가 있어서 이제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이넨스먼트가 남아 있으니까 조 튜머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11개월째 컨벤셔널 TAC를 했는데 컨벤셔널 TAC 하고 나서 리버 압세스로 좀 고생을 하셨습니다. 언더라잉하게 롱 디지즈가 있는 경우 이 환자분처럼 스모킹 40팩이었고 체스트 CT 상에서 보면 엠피제마가 조금 심하게 있죠. 이렇게 롱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레디에이션 뉴모나이티스가 좀 더 잘 생깁니다. 환자분은 라이트 로브에 큰 튜머가 있고 메인 포탈 베인에 튜머 스롬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병원에서 메인 포탈 베인 튜머 스롬보스에 대해서 익스터널 RT를 하고 서울대병원으로 왔고요. 이렇게 롱이 이렇게 아주 좋지 못하기 때문에 로도즈 TARE를 할 수밖에 없고요. 롱도즈는 10그레이로 맞췄습니다. 더 많은 레디에이션을 주면 그만큼 튜머 리스판스는 좋아지겠지만 롱도즈도 올라가죠. 그러면 레디에이션 뉴모나이티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롱도즈 10그레이로만 맞춰서 있고요. 다행히 환자분은 레디에이션 뉴모나이티스는 생기지 않았는데 튜머 리스판스가 안 좋습니다. 이게 한 100그레이 정도밖에 리버에 주지 못했기 때문에 메인 튜머는 좀 더 커졌죠. 보면 메인 포탈 베인의 튜머 스롬보스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외부 병원에서 익스터널 RT를 했기 때문에 메인 포탈 베인 튜머 스롬보스는 조금 줄었고 라이트 로브에 있는 메인 튜머는 로도즈 Y9이기 때문에 튜머가 좀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라이트 로브에 조그마한 튜머가 있는데요. 레프트 로브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수술을 못하죠. 그래서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을 라이트 로브를 하고 나면 레프트 로브가 커집니다. 그래서 퓨처 리버 렘넌트가 작은 경우에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을 하면 레프트 로브가 커지고 이제 수술까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탈 베인 엠블리제이션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도 레프트 로브가 처음에는 357cc였는데요.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 하고 2달 뒤에 673cc까지 커져서 이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튜머 사이즈는 작으면 작을수록 효과가 좋고요. 튜머 개수는 역시 작으면 작을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튜머 로케이션은 센트럴 라지 튜머가 아주 골치가 아프고요. 센트럴 라지 튜머는 가능하면 수술하는 게 제일 좋겠고 수술을 못하는 경우에 레디오 엠블리제이션으로 컨트라테럴 로브 하이퍼트로피를 만들어서 수술까지 갈 수 있으면 두 번째로 좋겠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수술이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런 경우에 조심스럽게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을 시행해야 됩니다. 너무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을 세게 하면 빌리아리 컴플리케이션이 잘 생깁니다. 튜머 베스큘러리티를 CT나 MR에서 판단하지 말고 CT나 MR에서 베스큘러리티가 좀 낮아 보여도 플래닝 엔지오, 즉 사전 검사를 먼저 해보고 튜머 베스큘러리티가 높은지 또는 MAA가 잘 들어가는지 보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포탈 베인이 있는 환자에서 좀 로컬라이즈드 튜머이면서 튜머 크기가 그저 크지 않으면 Y9E로 하는 게 Y9E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시스테믹 테라피는 Y9E 한 이후에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AP 션트가 있는 경우 컨트라 로바 AP 션트는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의 이제 컨트라 인디케이션입니다. 리버 펑션은 좋으면 좋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찰퓨 클래스 A는 늘 항상 환영을 하고요. 빌리아리 인터벤션이 되어져 있는 경우에도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은 웬만하면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언더라잉 롱 디지즈가 있는 경우에 로 도즈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 불충분할 수 있고요. 퓨처 리버 렘넌트가 작은 경우에 라디오 엠볼리제이션은 포털 베인 엠볼리제이션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